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에 담겼던 세 가지 혐의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어떤 혐의들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구속영장에 담겨있던 혐의가 그대로 적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떤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명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령했다는 알선 수재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결국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고요. 역대 영부인으로는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그런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 수익을 총 10억 3천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또 유죄가 확정된 주가 조작범들과의 공모 정황을 담은 전화 녹취 그리고 자금 거래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사실 16개라는 방대한 혐의를 쟁점으로 해서 수사를 개시했고요. 그 가운데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안들, 서희건설과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같은 부분은 이 기존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 또 새롭게 인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서 포함되었던 혐의가 상대적으로 이미 좀 특검 측에서 물증을 확보했다라는 혐의가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었고, 지금 기소가 된 부분도 전체 혐의 가운데 일부 먼저 특히 확실한 부분부터 기소를 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다른 관련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집행유예 판결도 있었지만 일단 혐의가 인정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어떤 이런 공모에 가담했다는 강력한 물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새로운 녹취록의 등장, 그리고 기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덧붙여져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혐의점들은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액수가 특정된 부분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액수가 특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혐의점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8억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그 여론조사 대가가 2억 7천 정도, 그리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서 받은 이 명품백과 금품 등을 8천만 원, 이렇게 액수로 특정을 해서 10억 3천만 원가량 부당하게 취득을 했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재판에서의 쟁점은 사실상 김건희 씨가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수한 바가 없다. 아직 현물, 그러니까 그 물증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수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청탁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거니와 이것은 어떤 대화 내용 같은 부분도 격려 차원에서 이런 통화를 한 것인지 어떤 대가를 받고 이에 대해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재판에서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네, 특검은 김 씨를 기소한 뒤에도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금거부기와 나토 3종 귀금속, 또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그럼 어디 쪽에 좀 초점을 맞출까요? 그렇죠. 새롭게 이제 금거부기 같은 것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모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양원의 금고 등에서도 새롭게 발견이 되고, 그 금거부기 옆에 어떤 청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당선 축하 메시지 같은 부분들이 함께 발견이 되면서 또 새로운 사건으로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나토 순방 당시에 그런 귀금속이라던가 기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어떤 실물이 확보되지 그런 않은 부분들까지도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기소대로 된 것이고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아직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물을 확보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 측이 압수수색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새롭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도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역시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알지 못한다, 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무죄 내지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한 그런 진술을 이어가리라고 보고 계속되고 있는 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특검 측이 얼마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추가 기소로 이어질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김건희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쓴 표현이 좀 주목을 받았어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이 시간을 견디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런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본인에게 닥친 어둠, 이 어려움에 대해서 구구절절 변명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이 법의 판단을 받겠다라는 취지로도 읽혀지고요. 어떤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을 노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버텨나겠다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 이후에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검 측의 조사에 응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는 보이되 특검 측이 갖고 있는 확실한 물증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직 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발언은 좀 자제하고 특검 측이 갖고 있는 물증 등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결국 구속 기소는 수순이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을 했고 이 해당 혐의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것은 어찌 보자면 예견된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앞으로 재판을 준비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여사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조사에서 열심히 출석을 했지만 사실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해 왔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태도가 비슷할지 달라질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사실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러 가지 변호인들의 전략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피고인 본인이 어떤 방식을 취할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어떤 변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석도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고 불출석 사유서도 직접 자필로 작성을 하면서 불면이라던가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지 못하라는 부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병이라던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 보석이 받아들여지려면 기본적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도 이 재판에 지연의 우려가 없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은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소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혐의점들을 놓고 보자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 관련자들이 결국 유죄의 판단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았다라는 부분은 이것이 내가 무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며 단순히 이런 여론조사를 참고용으로 제공받은 것이지 이에 대한 어떤 대가로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공천에 개입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적어도 그 액수라던가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항변을 하리라고 보고요. 통일교와 관련된 그런 금품 수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딱 받았다. 그래서 그 실물을 현재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받은 바가 없다. 이것은 본인의 측근이 받은 것이지 본인까지 어떤 청탁이 전달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하면서 일부라도 무죄를 받거나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구속 기소하고 IMS 모빌리티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기소와 맞물려서 김예성 씨까지 재판에 넘긴 건데 이번 조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된 물증들을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특검 출범 전에는 덜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불리는데 예. 김혜성 씨가 관여하고 있는 이 회사가 사실상 어떤 능력이 그렇게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184억 원가량의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 부분이 혹시 김혜성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후에 어떤 대가로서 이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냐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김혜성 씨에 대해서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부분은 이 투자금 가량 중에서 이 180억 가량에서 33억 정도를 김혜성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다. 이 횡령 부분이 일단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다른 혐의들, 이렇게 180억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한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질 수는 있고요. 특검 측에서는 일단 혐의점이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입증 그리고 물증이 확보된 순서대로 지금 기소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 김혜성 씨뿐만 아니라 IMS 모빌리티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가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편 특검은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는데, 그래도 국회 표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소환 조사가 있고 전격적으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차례 더 조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특검 측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이 현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예. 결국 법원의 특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달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다시 국회로 보내져서 국회에 접수가 되게 됩니다. 이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가 되면 가장 빠른 첫 본회의에 이것이 보고가 되게 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지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린 그 다음 날 바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표결이 붙여지게 되면 사실상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면 이 체포 동의서의 동의가 가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동의는 무리 없이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거의 필수적인 수순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의 절차가 거쳐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도 보자면은 결국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1억 원을 수수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이 통일교 측 전직 간부 윤 전 본부장이 수첩에서 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런 메모 같은 것이 특검 측은 확실한 물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을 주었다, 받았다 이런 부분이 수첩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어떤 입증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해당 날짜에 실제로 만남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어떤 통화나 메시지 같은 부분을 나눈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 특검은 좀 적극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소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남 자체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어떤 만남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소명하지 않는다면은 혐의점을 벗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고,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결국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냐 낮으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텐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제시하는 물증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모두 부인을 하고 있어서, 만약 특검 측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를 한다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내란 특검의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이틀 만에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가 소환 조사 없이 이렇게 기소를 바로 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 사유에 법적으로 다퉈볼 그런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실상 내란죄의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속이 된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자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법원에 가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담겨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결국 재판으로 가서 다퉈보자, 구속 사유가 있지 않아 보인다라는 판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마련된 자료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어떤 혐의가 없다거나 무죄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없을 뿐이지 이것이 재판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해왔던 부분들, 특히 이제 CCTV를 통해 확인된 지금 국무위원들의 정족수가 채워졌는지 이제 손가락으로 헤아려 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 구체적인 정황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반박할 것인지가 앞으로 재판에서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